많은 분들이 알트 대불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어떤 종목을 선택해야 2025년 알트 불장에 큰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궁금하실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부자아빠입니다. 1월 20일이면 트럼프 대통령이 정식으로 취임을 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불장이 올 거라는 기대가 더 커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달에 전략적 준비자산 법안이 폐기가 되었다며 불안해하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되는지 영상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이어 올해 주목해야 될 섹터와 관련 종목에 대해서도 이야기하니 영상 끝까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2024년도에 가장 많이 언급되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신시아 루미스 상원 의원이 발의한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자산에 대한 법안이었죠. 그런데 12월 달에 기간 내 법안이 다루어지지 않았다면서 폐기되었다는 이야기가 돌았습니다. 그러면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왔었죠. 제 이전 영상에서도 댓글이 달렸더라고요. 미국은 2년을 한 회기로 운영하고 만약 한 회기가 종료될 때까지 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해당 법안은 자동으로 폐기가 됩니다. 이걸 보고 전략적 준비자산 법안에 폐기가 되었으니 비트가 끝나는 거 아니냐, 큰 하락하는 거 아니냐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동 폐기된 법안은 다음 회기에서 동일하거나 수정된 형태로 재발의할 수가 있어요. 완전히 폐기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1월 2일에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자산 채택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매집 규모는 줄어들 수 있지만 여전히 유효할 수 있다는 거죠. 갤럭시 리서치에서도 2025년 5개 국가에서 비트코인이 전략적 자산으로 채택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의 시장 가치는 18만 5천 달러에 달할 것이라고 예상했다는데요.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투자 운용사 중 하나인 프랭클린 템플턴에서도 비트코인 전략자산 보유국이 증가할 거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실제로 독일이나 홍콩 정치인들 역시도 비트코인 보유를 검토 중인 것이라고 하죠. 또한 세계 금융허브인 스위스에서도 연방대사관 등록자가 스위스 국립은행이 비트코인을 준비금의 일부로 보유할 것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 내용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국가 단위의 비트코인 전략적 준비자산 채택이 가능해질 수 있다는 것이고 앞으로 그 국가들은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겠죠. 1월 3일부터 FTX 채권자 상환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작된 날로부터 60일 이내 상환이 시작된다고 해요. 1차적으로 5만 달러 미만의 채권자부터 상환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FTX 상환은 시장의 매수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겠죠. 그러면 시기를 놓고 봤을 때 1월 22일 트럼프의 정식 취임 이후에 어떤 발언을 하냐에 따라 다르겠지만 본격적인 알트 불장이 시작된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딱 맞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12월 마지막 영상에서도 다루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말씀드릴게요. 올해 알트 불장을 기다리는 우리가 가장 주목해야 될 건 이더리움이겠죠. 비트코인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이더리움이 달려줘야 제대로 된 알트장이 오기 때문에 이더리움이 앞으로 어떨지 보겠습니다. 제가 지난 영상에서 2025년에는 이더리움의 상승률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데이터에 보시면 비트코인 장기 보유자들의 물량은 비트코인이 가격 상승이 일어남에 따라 보유 물량이 매우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물량은 빠져나가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더 높은 수익을 올리기 위해서 이더리움에 공격적으로 투자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이더리움과 솔라나를 기반으로 한 탈중앙화 거래소들의 거래량만 봐도 알트장이 올 수 있을 거라는 유의미한 데이터가 하나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탈중앙화 거래소의 거래량은 지난 12월 3,205억 달러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치에 도달했어요. 이는 시장의 높은 리스크와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는 투기 세력들이 증가했다는 뜻일 수 있고 알트 시즌이 올 수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 기사에 따르면 이더리움의 거래 매집량이 사상 최고치에 달했다고 합니다. 온체인 플랫폼 센티멘트 데이터에 따르면 10만 이더를 보유한 지갑은 현재 총 이더리움 공급의 57.35%를 차지하며 역대 최고 점유율을 기록했습니다. 지갑에 예치된 총 가치는 3,331억 달러인데요. 이 정도 수준의 고래 축적은 이더리움의 장기 전망에 대한 강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데이터는 고래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이더가 더 크게 상승할 거라는 강한 자신감에 대한 부분이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한 올해 1분기에는 이더리움 팩트라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이 업데이트는 이더리움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업데이트 중 하나인데요. 이더리움 팩트라 업그레이드는 네트워크의 기능과 성능을 대폭 향상시켜서 이더리움을 더 효율적이고 사용하기 쉬운 블록체인으로 만들어주는 업데이트입니다. 이 내용이 굉장히 길 수 있지만 표 하나로 요약해서 정리해드려 볼게요. 이 표를 보시면 업그레이드 전과 업그레이드 이후에 뭐가 달라지는지에 대해서 비교해 놨는데요. 이전에는 이더리움 수수료를 이더로만 지불을 할 수 있었다면 팩트라 업그레이드 이후에는 USDC나 DIA 등 다른 토큰으로도 수수료 지불이 가능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들이 훨씬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되고 이더리움 네트워크에 접근하는 게 수월해지겠죠. 기존의 이더리움은 스마트 계약이라는 아주 좋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지만
하지만 실행 속도가 느리고 비용이 높아서 불편함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업그레이드 이후에는 속도가 빨라지고 비용도 절감되면서 개발자들이 훨씬 더 효율적으로 앱을 개발 가능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더 많은 프로젝트들이 유입될 수 있겠죠. 또한 스테이킹 한도도 대폭 상향 조정되면서 출금도 편하게 되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더 매력적으로 느낄 수 있고, 그러면 네트워크의 안정성과 보안성이 강화되면서 이더리움에 예치될 수 있는 스테이킹 양들도 훨씬 많아지게 됩니다. 그 외에도 거래 속도가 대폭 향상되고 거래가 더 빠르고 저렴해지면서 검증 속도까지 빨라지게 되다 보니까 더 많은 투자자와 유저들이 이더리움을 선택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면 이더리움이 더 큰 시세를 뿜어주는데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정리를 해보자면 그동안의 이더리움이 가지고 있던 단점들을 대폭 보완하기 때문에 2024년 부진했던 이더리움이 반격을 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기다리는 알트 대불장에 한 발짝 더 다가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올해 주목해봐야 될 섹터들과 데이터를 가지고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디파이 섹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럼 디파이는 뭘까요? 디파이는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전통적인 금융 시스템을 탈중앙한 금융 생태계입니다. 은행, 중개자 없이 스마트 계약을 통해 자동으로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요. 좀 더 쉽게 설명해보면 은행이 없어도 돈을 빌릴 수 있고 중개자 없이도 돈을 송금하거나 투자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기존 전통 금융과 디파이를 간단히 비교해 볼게요. 우리가 은행에 돈을 예금하면 은행은 그 돈을 다른 사람이나 기업들에 대출해주고 이자를 받죠. 중간에서 큰 수수료를 가져가고 우리한테는 소액 이자만 지급해요. 디파이에서는 자산을 스마트 계약에 맡기고 그 돈을 빌리는 사람에게 이자를 받습니다. 그럼 여기서 은행 같은 중개자가 없기 때문에 더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어 우리 입장에서는 수익을 내기가 훨씬 더 유리한 거죠. 앞서 말씀드린 이유들로 이 디파이 섹터는 2021년도에 굉장히 핫했던 섹터였어요. 2020년까지 이 디파이 시장은 크게 주목을 받고 있지 못하다가 2021년 이후에 엄청나게 크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 SEC 디파이에 대한 규제가 굉장히 강해졌었고 이 규제는 올해까지도 지속되면서 디파이 종목들을 괴롭혀 왔었죠. 하지만 미국 대선이 한참 진행 중일 때 트럼프 일가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거기에 대한 기대감으로 일부 디파이 종목들이 상승을 해주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1월에 트럼프가 당선되고 게리 겐슬레이 사임이 확실시 되면서 올해 디파이 섹터에 대한 기대감은 더욱더 커지고 있습니다. 디파이 온체인 전문 플랫폼 디파이 라마의 데이터를 보면 2024년 디파이 예치량은 상당 부분 회복을 했고 2024년 12월에 트럼프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은 우량 디파이 프로젝트들의 진심인 모습을 보여주며 투자자들에게 2025년에는 디파이 종목들을 주목해야 한다는 힌트를 계속 주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전 영상들에서 말씀드린 섹터들도 있지만 디파이 섹터를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디파이 섹터에는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궁금하시겠죠? 2025년에 유망해 보이는 디파이 종목 두 가지만 오늘 말씀드려 볼게요. 여기까지 영상 봐주신 분들은 종목 이야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디파이 종목들로는 체인링크, 에이브, 유니스왑, 스시스왑, 메이커, 컴파운드, 신세틱스, 피스 네트워크 등등 정말 많이 있지만 트럼프의 월드 리버티 파이낸셜 이야기를 했으니까 리버티의 포트폴리오에 있는 체인링크와 에이브 두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려 볼게요. 체인링크는 오라클 네트워크에 해당되는 코인인데 오라클 네트워크에 대해서 먼저 알고 가야겠죠. 오라클 네트워크는 간단히 말해서 블록체인과 현실 세계를 연결해주는 중요한 기술인데 쉽게 말해 블록체인이 외부 세계의 정보를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통역사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라클 네트워크의 역할은 블록체인 밖의 데이터를 블록체인 안으로 가져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가져온 데이터의 정확성을 검증하고요. 그리고 현실 세계의 정보를 바탕으로 스마트 계약이 실행될 수 있게 합니다. 이런 이유들 때문에 체인링크는 RWA로도 분류가 되기도 하죠. 아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체인링크는 오라클 네트워크 분야에서 가장 유명하고 널리 사용되는 프로젝트입니다. 디파이, 게임, 스마트 컨트랙트 등 연결 안 되어 있는 곳이 없어서 정말 펀더멘탈 부분에서는 굉장히 탄탄한데 2021년도에 기대만큼 시세를 많이 뿜어내주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에는 트럼프 효과로 이전 장과는 다른 움직임을 보여주지 않을까 기대해보게 되는데요. 폭발적인 수익률도 좋지만 그래도 탄탄하고 안정감 있는 알트를 찾고 있다면 체인링크도 좋은 선택지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매수하는 걸 추천드리는 건 아닙니다. 물론 저는 이 이상 올라갈 거로 보고 있지만 오르고 있을 때 들어가기보다는 눌렸을 때 진입하는 걸 추천드려요. 이 구간이나 혹은 좀 더 조정이 많이 와서 이 구간까지 온다라면 좋은 매수 자리가 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다음은 에이브 코인인데요. 현재 에이브는 디파이 시장에서 선두주자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에이브의 TVL 수치를 보시면 이미 2021년 정고점을 넘어섰습니다. TVL 수치는 탈중앙화 금융 디파이 생태계에서 매우 중요한 지표로 특정 디파이 프로토콜 또는 디파이 시장에 잠겨있는 암호화폐 총 자산의 가치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TVL은 디파이 종목을 평가할 때 중요한 지표로 사용되는데요. TVL이 높을수록 플랫폼에 더 많은 자산이 담겨있다는 의미고 이 프로젝트의 신뢰도가 높다는 걸 의미할 수 있죠. 에이브는 여러 우량 프로젝트들과 연결되어 있어서 다양한 체인 간의 대출을 지원해 유저들이 여러 블록체인 네트워크 상에서 유동성을 이용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확장성 면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거죠. 차트에 보시면 AVTVL은 전고점을 넘었지만 아직 시세는 2021년 고점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상승 여력이 더 있을 수 있고 상승 여력이 더 많이 남아있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비트가 잘 움직이고 있어서 이렇게 달릴 때 진입하기보다는 비트가 조정받을 때 A부도 같이 조정을 받으면 이 구간 정말 많이 눌린다면 이 구간에서 받아본다라면 이후에 이런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린 두 종목은 덩치가 큰 만큼 단번에 10배, 20배씩 상승하기는 어려울지 모르나 트럼프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종목이라서 충분히 가져가 볼 만하고 가벼운 종목들에 비해서 상승률이 좀 약할지 몰라도 좋은 수익을 줄 수 있는 종목이라 오늘 언급드려봤습니다. 끝으로 1월장 흐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현재 비트가 상승해주고 있고 덩달아 알트들도 올라주다 보니 나를 놓고 가는 게 아닌가 싶어 조바심이 생겨 성급히 진입하게 되는 경우도 있을 거라 생각해요. 하지만 이번 주에는 새해 첫 경제 지표들이 발표되는 만큼 큰 변동성을 예상할 수 있어서 조금 신중하게 접근하셔도 괜찮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전 세계 거래소들의 거래량을 보더라도 12월 대비 거의 절반 이하로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불장이 와서 떡상할 거로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알트들이 좋은 움직임이 계속 나올 수 있겠지만 너무 현금 없이 코인만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오히려 수익 나는 것들을 조금씩 정리해서 현금 비중을 늘리는 것도 고려해야 하지 않나 싶어요. 그런데 만약 조정이 꽤나 깊이 나와서 비트나 알트가 많이 빠지면 1분기에 기대하고 있는 알트 불장이 오기 전에 정말 좋은 매수의 찬스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언제 그랬냐는 듯 짧은 시간에 5배, 10배씩 상승한 종목들도 나오겠죠. 아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는 대응하기가 어렵고 아직 마이너스가 회복되지 않아서 홀딩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실 듯 합니다. 그런 분들은 확실한 대응 계획이 없다라면 애매하게 손절하기보다는 오히려 잘 가지고 계셔서 정말 크게 상승했을 때 정리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유튜브를 하지 않을 때는 텔레그램과 제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데요. 매일매일 비트코인 시황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언제 사야 할지 언제 팔아야 할지 잘 모르겠는 분들은 매일 올려드리는 시황 브리핑이 많이 도움될 거라 생각해요. 링크는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둘 테니까 타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